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18번부터 33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죠. 4점짜리 내용입니다. 보험상품 완전 판매를 위한 3대 기본 지키기. 이거 거저주는 문제죠. 자, 뭡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필 서명, 부본 전달,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이게 3대 기본 지킴이 내용이죠. 상품 설명서 전달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9번.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 제공 유형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특별이익 제공 유형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거네요. 1번.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지급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다는 거죠. 2번. 금품 제공. 금품 제공하는 것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다는 거죠. 단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죠.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얘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단순한 선물 정도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 제공 유형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3번.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를 대납을 했다. 이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겠죠. 대출금의 대납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대출금 이자를 대납했다. 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지만 대출금 자체의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 유형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닌 것 찾는 거네요.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얘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기초서류에 근거해서 보험료를 할인했으니까요. 2번, 3번, 4번 다 금지행위에 해당되겠네요. 읽어보겠습니다. 2번.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경유계약 이거 안 되죠. 3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안 되죠. 금지행위죠.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이거 작성계약이죠. 이거 다 안 되는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보험대리점의 신고사항. 보험대리점이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었죠.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아닌 것 찾습니다. 1번.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거. 얘는 신고사항 아니죠. 보험대리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다. 얘는 신고사항입니다. 폐업하는 경우 지점신설, 폐쇄, 주소 변경 이거 다 신고사항에 해당이 되죠. 대표이사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신고사항에는 해당되질 않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직원 할 수 있죠.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다 못하죠. 그죠? 예. 임직원 다 할 수 있지만 단 괄호 열고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예, 이 사람들은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등록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등록할 수 없을까요? 1번. 보험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6개월간 복역을 하고 가석방되었다. 가석방되었으면 형의 선고가 끝난 게 아니죠. 선고받고 복역을 다 한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자로서 복권되었다. 복권되면 가능하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지났으면 다 등록 가능하죠. 과거의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이용한으로 3년이 지난 다 가능합니다. 그죠? 예. 1번 6개월 복역 후 가석방되었다. 아직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모집 종사자의 법정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록 교육은 신규 등록 교육, 경력자 등록 교육으로 나뉘어지죠. 예, 등록도 신규 등록, 경력자 등록으로 나눠지듯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보험설계사는 등록 일자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 3년이 아니라 2년이죠. 2년. 예,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할 때마다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보험협회에서는 불안전 판매 방지교육 대상자 선정해서 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보수교육의 이수 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 법정교육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 가입 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거. 1번 고객의 니즈와 재무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보장 설계를 제시를 하면서 가입 권유해야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상품 안내 자료를 이용하여 고객이 받게 될 이점을 설명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당연하죠. 3번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 상품의 가치를 납득시키고 반응을 관찰을 합니다. 이것도 다 맞는 거죠. 이게 다 가입 권유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가입 욕구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불리한 내용도 함께 설명을 해서 고객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입 권유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26번 보겠습니다. 위험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자, 위험의 개념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원인이다. 맞습니다. 고의 방화는 물리적 위태이다. 고의로 방화를 했다. 얘는 물리적 위태가 아니라 도덕적 위태를 말하는 거죠. 고의 방화. 졸음운전은 정신적 위태 맞고요. 4번 일반적으로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일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 고의 방화는 도덕적 위태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이득금지 원칙과 관계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득금지. 자, 초과보험 이득금지에서 비례보상, 중복보험도 이득금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보상하는 거죠.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이 정답인 것 같고요. 전부보험, 일부보험하고는 뭐 별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보험자 대위도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가 설명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 교통사고 입원 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내용 중 틀린 것. 뭐 나이롱 환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네요. 1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입원 환자는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외출하거나 외박을 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의료기관은 기록을 남겨둬야 되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해야 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3번 의료기관이 외출 외박에 관한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00만 원까지 다 맞아요. 4번이 틀렸겠네요. 보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그 환자에게 퇴원 지시, 전원 지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원 지시, 전원 지시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 내용 중 잘못된 것은 1번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운전자는 그래서 보행자가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된다. 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다. 이걸 기억을 꼭 해두세요. 3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주정차 안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지 의무를 지니는 자가 아닌 것은
자, 고지 의무를 지니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죠. 그죠? 이들의 대리인도 당연히 고지 의무를 지니는 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를 지니는 자와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자가 아니다. 방금 봤죠? 2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자,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해지했죠. 그랬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고요. 해지한 때 발생한 후에도 보험사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를 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에 보험금 지급한 게 있다면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있죠. 3번 임보험에서 보험의사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지 수령권을 갖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4번 고지의 방법은 서면 방식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1, 2, 3번 되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답은 너무 쉽게 고지의 방법은 서면 방식만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2번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은 이것도 뭐 거저주는 문제네요. 뭡니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문제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자 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과 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다. 보험자 대위는 임보험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개념인 거죠. 임보험은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1번은 일단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2번 잔존물 대위에 대한 권리는 보험 목적이 전부 멸실하였으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잔존물 대위에서 보험자 대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만 지급을 한 경우에도 발생을 한다 그랬으니까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네요. 청구권 대위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 있죠. 보험 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 가액의 일부에 대한 부분, 즉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잔존물 대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34번 제3보험에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